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그 생명체가 이제 살아가려면 이제 물질을 분해하거나 만들거나 막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들을 분해하고 새롭게 만들고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게 이렇게 분해가 될 때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작용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한다. 분해를 하게 되면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작은 분자가 만들어지는 게 이화작용이고, 동화작용은 이제 이런 아미노산들을 붙여서 화학 결합을 해서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 큰 어떤 분자 만드는 게 동화작용인데, 이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돼요. 근데 이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려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는 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으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 거고, 에너지 흡수해야 하는 거,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은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면 남는 에너지만큼이 방출되는 겁니다.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다.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다. 동화작용은 큰 분자를 만드는 건데, 합성하는 건데, 작은 분자로 큰 분자 만드는 게 동화작용이고, 에너지가 흡수가 일어나고, 뭐 결합이 생기는 거죠. 결합이 생기는 거고, 예로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 등이 있습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물 이런 작은 분자로 포도당을 만드는 거고요. 이화작용은 분해를 합니다.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를 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방출돼요. 남는 에너지가. 세포 호흡할 때 포도당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걸로 만들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소화할 때는 원래 녹말 같은 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이건 이제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고, 소화에서는 만약에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잖아. 이것도 이화작용이야. 그러니까 세포 호흡에서는 포도당이 반응물로 쓰였고, 여기는 생성물로 쓰였지만, 어찌됐건 다 작은, 녹말보다 작은 애 만든 거고, 포도당보다 작은 애 만든 거야. 둘 다 이화작용 맞습니다. 세포 호흡할 때도 이화작용이고, 소화할 때 그 물질들을 분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비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한 37도씨 정도, 체온 정도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촉매가 관여를 해야지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그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여러 단계를 걸쳐서 진행된다. 이렇게 여러 단계 걸쳐서 에너지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근데 생성물은 똑같아.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건 똑같아. 연소 반응에서도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한 400도씨 정도는 돼야 돼. 종이의 그 발화점이 한 400도씨 정도 되거든요. 한 400도씨 정도는 돼야지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는 촉매가 관여하지 않고 한 번에 진행되고 열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된다. 생명체 내에서는 조금씩 나온다. 생체 촉매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원래 단백질로 되어 있고, 원래 촉매라고 하는 게 정촉매와 부촉매가 있는데,
정촉매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고요. 부촉매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생체촉매는 속도 빠르게 해주는 거죠. 예. 효소라고도 한다. 예. 효소가 생체촉매고, 효소의 기능, 요 위에서 그린 이 그림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표현을 안 한 거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가 원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만 표현한 거고, 활성화 에너지까지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요 에너지를 넘어가야 돼, 이만큼. 예. 그래서 원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생성물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성물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이가 있어. 종이가 있고 산소가 있어. 그러면 타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는 게 얘네들 입장에서 얘가 더 안정한 물질이야. 근데 가만 냅둬도 안 타고 있잖아, 얘가. 안 타는 이유가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온도가 돼야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넘어가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높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이 잘 안 일어나거든. 근데 이거를 낮추는 거지. 얘를 낮춥니다.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러면 이만큼만 에너지 있으면 자꾸 넘어가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여서, 반응열은 효소가 있건 없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효소가 있건 없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똑같으니까 반응열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효소가 해준다. 근데 그 효소라는 애들이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기질이 반응물이랑 같은 이야기인데, 반응물. 특정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한다. 반응물에 이제 그 모양이 있거든요. 이 모양대로 생긴 효소가 와가지고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애는 못한다 이거죠. 요런 애는 못한다. 그거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녹말은 분해를 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기질이 다른 애, 이런 애는 분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효소는 재사용 가능합니다. 재사용.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요런 애를 좀 어려운 말로 뭐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해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면,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해. 효소 기질이 복합체가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해.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된다. 효소의 활용, 생체 촉매긴 한데 생명체 밖에서도 활용돼요. 요게 무슨 어떤 분자인 거거든, 사실. 어떤 분자. 그 생명체 내에서도 이 분자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발효할 때 그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할 수 있고요. 뭐 효소가 들어간 치약, 세제, 화장품, 천연 연육제, 키위나 파인애플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거 이제 세포 바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밀레이스로 녹말 분해해서 엿당으로 분해하는 것도 돼. 의약 분야, 소화제 이런 것도 효소고, 그 다음에 혈전 용해제 뭐 이런 것도 효소고요. 소변 검사지에도 효소가 들어간다. 혈당 측정기에도 효소가 들어간다.
섬유나 의류, 가죽 제품을 생산할 때도 효소가 들어간다. 예. 청바지 탈색할 때도 효소가 들어간다. 환경 분야, 공장 폐수 분해할 때 효소가 들어가고,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해서 바이오 연료를 만들 때 이런 옥수수, 사탕수수 분해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 있다. 출혈 시 효소의 작용으로 혈액이 응고된다. 간에서 독성 물질 분해할 때 효소가 작용된다. 생장에 필요한 물질 합성하는 데 효소가 관여한다. 소화 효소에 의해 영양소의 소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거 다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겁니다. 개념 속속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봐 보시고, 자,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는 생체 촉매가 관여하는 거 맞아요. 에너지 출입 반드시 일어나고 생명체 안과 밖 모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네. 아니야, 이거는 아까 효소에 대한 설명이었고,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생명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효소는 밖에서 작용할 수 있지만 그거를 물질 대사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죠.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2죠, 2, 요만큼. 요게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부터 여기 아니고 반응물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항상. 반응물에서부터 꼭대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는 뭐 동화작용일 텐데, 이건 이화작용이고. 그 활성화 에너지 이만큼이에요. 반응물에서부터 꼭대기까지. 2입니다, 2. 생성물에서 꼭대기까지가 아니야.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겠죠? 네, D가 아니라 2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거 아니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거고,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거는 맞죠.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 증가시켜 주는 거고,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분리되어 다른 반응물에 재사용되고,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과 결합하여 작용할 수 있다. 아니지. 효소 기질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랑만 결합을 합니다. 150쪽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있어요. 과산화수소가 얘인데 분해하면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카탈레이스가 감자나 생간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이거는 대조군이고, 그러면 여기 기포가 막 발생해. 얘는 아직 넣기 전이니까 좀 넣겠지. 넣으면 얘도 발생합니다. 분해가 돼서 산소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꺼져가는 불씨를 대보면은 둘 다 잘 타. 그냥 산소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3% 과산화수소 3ml를 추가로 넣고 봐도 또 돼요. 왜냐면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 반을 끝나서 또 했는데 또 돼. 재사용 가능하니까. 해서 A의 변화 없는 까닭은 이제 촉매가 없어서 A는 속도가 느려서 그래. 느려서. 근데 저게 이제 조금 어려운 보기인데, 사실은 되기는 되는데 되게 느리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되기는 돼요. 사실 조금. 기포 성분은 산소라는 거고, 둘 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그게 물과 산소로 과산화수소로 분해하는 효소다. B와 C에 수소수를 추가로 넣으면 기포가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으면 발생하죠. 왜냐하면 재사용 가능하니까. 효소의 역할은 생체 촉매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준다. 네, 이해가시죠? 네.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생간으로 해야 돼. 생간은 이제 뭐 이렇게 끓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도축장에서 이제 뭐 삶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좀 끔찍한 건데. 근데 이거를 삶으면은 이게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이 생체 촉매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파괴가 돼서 삶은 간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 뭐 같은 실험이고요. 1번, 2번 해보시고요. 자, 감자 생간에 효소가 들어 있어서 반응 속도가 증가된 거 맞고요. 시험관 A에 효소가 없어서 과산화수 분해되지 않는다. 이거 어려운데 이게 아니야 이게. 왜냐면 속도가 느린 거야. 속도가 너무 느린 거지. 그 되기는 반응 속도가 빠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예 분해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이제 B와 C가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이제 산소지 산소. 자, 익힌 감자도 소용없습니다. 그 카탈레스가 파괴가 돼서 그렇고 옳은 거 골라라. A에서 과산화수 분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아닌데 근데 이게 이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 있거든. 근데 그런 거는 또 여기 변화가 없다고 되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또 맞는 이야기거든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분해가 아예 안 일어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 하여튼 요대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고, 아예 분해가 아예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과산화수소수를 더 넣어주면 기포가 발생한다. 아니지. 감자가 지금 익힌 감자이기 때문에 시험관 C에서 발생한 기포의 성분은 꺼져가는 부실을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산소라는 걸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B와 C에서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까닭은 B의 감자 속의 효소가 열로 인해 재기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맞죠? 생감자는 과산화수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지 높이는 게 아니라 걔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거죠. 자, 152에서 155쪽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시죠. 다 맞춰보고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질대사는 이제 뭐 3번 틀렸네요. 높은 온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나니까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요거는 이화작용이고, 요게 지금 화살표 잘 보셔야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화작용이고, 기억 틀렸고요. 나는 작은 분자로 큰 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이다. 맞네요. 아미노산에서 단백질로. 그 다음에 기억은 생체 촉매로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맞네. 니은지 그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되네요. 그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동화 작용이고,
흡열이죠, 흡열. 포도당이 결합하여 녹말 만들어준다. 뭐 괜찮습니다, 이거.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다. 분해되는 건 이화작용이고, 포도당이 분해된다. 분해되는 건 이화작용이고, 1번 답이고. 합성이 된다. 이런 표현은 이제 큰 분자를 만드는 동화작용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포호흡이고, 이거 연소 반응이고, 세포호흡은 연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다량의 에너지 한꺼번에 방출하는 거는 연소고, 연소. 세포호흡과 연소의 결과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은 다르다.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반응열이 같은 거거든요. 반응열. 그 에너지가 같습니다. 세포호흡에는 생체 촉매가 관여하고 연소에는 촉매가 관여하지 않는다. 4번이 맞는 설명이네.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아니 둘 다 방출하는 반응이죠. 둘 다 방출하는 반응이다.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에너지를 얻거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는데 화학 반응에서 무엇을 낮추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물질을 촉매 또는 효소라고 하는데, 원래는 촉매라고 하는데 생물체 몸에서는 효소라고 한다. 이게 맞네. 그런 애들을 촉매라고 하는데 생물체 몸에 있는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부른다. 3번, 2번이 답이고요. 자, 이 반응은 이화작용이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분해되는 거고요. 이화작용 맞고요. 기억이 효소가 있을 때, 니은이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다. 틀렸네. 활성화 있을 때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니은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죠. 디귿 반응열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와 관계 없습니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지금 큰 그런 그래프이고,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하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기억에서 니은 뺀 요만큼 맞죠? 요 표현 맞죠? 맞습니다. 답은 2번, 답은 2번이었고, 7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든 효소의 입체구조 같은 거 아니고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만 작용할 수 있다. 근데 효소가 이제 생명체 바깥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높이면은 이제 뭐 그 반응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 거고, 아무튼 낮춰가지고 빠르게 하는 거고, 반응이 끝난 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맞습니다. 재사용 가능하다. 2번 답이고요. 효소인 것은 B고 B. 얘는 반응물인 거고 A는, C는 생성물이 되는 거죠. 생성물. 자,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서술하시오. 효소는 생체 촉매로서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효소는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생체 촉매로서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효소는 생체 촉매로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반응 후에 변하지 않은 거 B죠. 9번 이 반응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지금 위의 반응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분해 반응이잖아요. 분해 반응 에너지 흡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방출하는 거지.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겁니다. 이화작용이다. 이화작용. A와 B가 결합하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진다. 이 맞아요. 그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데, 그런 애가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 맞습니다. 10번. 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효소의 특징은 기질특이성이죠. 기질특이성. 뭐 용어를 사용하면 기질특이성이라는 거고, 효소는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작용한다.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작용한다. 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는 이거 그냥 변화 없다. 변화 없는데 진짜로 반 안 가는 건 아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감자 조각 넣네. 그 변화가 있죠. 이거 발생함이네. 발생함. 그 다음에 이거 붓이 다시 살아나는 거 맞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지금 붓이 다시 살아나지 않음 아니고, 다시 살아나지 않음 아니고요. 과산화수소는 효소가 없으면 분해하지 않는다. 이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씩은 된다. 시험관 C에서 생간 대신에 삶은 간을 넣어도 되냐? 안 되지. 감자 조각과 생간 조각에는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했다. 그 애 이름이 카탈레이스입니다. 카탈레이스. 감자즙을 이용해서 분해 반응하는데 A에는 이제 별로 변화가 없었다. A는 아무것도 안 넣나요? 증류수를 넣네.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는 게 맞고요. B에는 멀어졌다. 왜냐면 감자즙에 분해 효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억에 감자즙에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감자즙 대신 생간 조각을 넣어도 된다. 되고, B에서는 과산화수소 분해로 산소가 발생하여 고무풍선 사이의 두 점이 점점 멀어졌다. 맞네요. 과산화수소 분해되면 산소 발생해요. 수소 발생하는 거 아니고 산소 발생. 5번 답이고, 효소의 활용 사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 발효할 때 사용되는 거 맞고요. 적어도 되고요. 옷 되고요. 식혜 만들 때 되고요. 디귿 4번 틀렸는데 이제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아니라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소변 검사지는 포도당 산화 요소를 이용해 오줌 속의 포도당을 검출할 수 있다. 뭐 저거는 맞는 이야기야. 4번 틀렸고 답이고. 1등급 풀었나요? 자, 이거 좀 다르네요. 근데 이 그냥 글씨로만 써져 있는 거죠? 뭐 왜 이렇게 했지? 이거 글리코젠으로 되어 있네. 글리코젠. 약간 다르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좀 옛날 거여서. 가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다.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시키려면 흡수가 되는 게 맞아요. 가는. 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다. 나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반응물이에요. 그러니까 가 반응과 나 반응이 지금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나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글리코젠이야. 그래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발열이 되는 거죠. 나 반응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작다. 반응물이 더 높지. 크다입니다. 화살표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글리코젠이 반응물이고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이화작용이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디귿의 가와 나는 모두 체온 범위의 온도에서 일어난다. 세포 내에서니까 이게 큰 제목을 보시면 세포 내에서이기 때문에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과정 결과이다. 자, 지금 좀 더 많은 양을 사용하니까 뭐 산소가 더 많이 생긴 거 맞네, 그죠? 그런데 오른 거, 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로 수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산소죠, 산소. 효소의 양이 일정할 때 과산화수소 양이 많을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얘가 지금 과산화수소 많으니까 더 많이 발생한 거 맞죠. 시험관 B에 감자 조각을 더 넣어주면 더 크게 부풀어 오른다. 아니, 감자 조각의 문제가 아니라
분해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는 다 분해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감자 조각은 재사용 가능하니까 카탈레이스는 더 부풀게 해주고 싶으면 과산화수소를 더 넣는 거예요. 효소 감자를 더 넣는 게 아니고. 답은 2번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A가 활성화 에너지가 A 반응물에서부터 여기 꼭대기까지, B는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고요. C는 반응열이라고 해요. 반응열. 자, 아무튼 활성화 에너지는 A가 맞고, 효소를 사용하면 B의 크기가 커진다. 작아지죠. B도 작아지는 거지 A도 작아지지만, 반응열은 C로 효소를 사용하더라도 에너지 크기가 변화가 없다. 맞죠? 이 반응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이 나타난다. 흡열 반응이 맞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열 에너지 흡수해야 돼요. 4번이 답이 맞습니다. 열 에너지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가는 이화작용이 일어난 거고, 나는 동화작용이 일어난 거고. 자, 기억과 니은 모두 작용한다. 효소 A는 아니지. A는 기억에만 작용했죠. B는 동화작용을 촉매한다. 동화작용 맞네. 이렇게 결합시키는. 나와 같은 반응에는 세포호흡이 있다. 나는 뭐 단백질 합성, 뭐 포도당 합성, 광합성 뭐 이런 거지. 세포호흡은 분해 반응이기 때문에 가에 해당하죠. 동화작용 일어나는 거는 뭐 광합성 아니면 단백질 합성 이런 거. 잠깐 썼다가 마지막 생명 시스템의 정보에 활용해 보겠습니다.